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적, 즉 스태틱 멤버를 다룹니다. 형식 자체에 속하는 멤버라는 한 문장의 의미를 메모리 레이아웃, IL 명령어, 콜과 콜버트의 차이까지 따라가며 풀어보고 유니티 환경에서 언제 스태틱을 쓰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니티 신입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의문이에요. 첫 번째 줄, 메세프.클램프를 인스턴스 만든 적 없이 호출하고 있고, 두 번째 줄의 타임점, 델타 타임도 객체를 유한 적이 없죠. 세 번째 줄에 콘솔.라이트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클래스 멤버를 호출하는데 객체를 만든 흔적이 없어요. 이 차이를 만드는 키워드가 바로 스태틱입니다. 비유로 설명해보죠. 클래스를 붕어빵 틀, 인스턴스를 붕어빵이라고 해봅시다. 인스턴스 멤버는 각 붕어빵의 속성이에요. 어떤 붕어빵은 팥, 어떤 붕어빵은 슈크림, 붕어빵마다 다르죠. 스태틱 멤버는 붕어빵 틀 자체에 적힌 정보예요. 지금까지 틀로 몇 개를 구웠는가 같은 값은 어떤 붕어빵에 속하지 않고 틀 자체에 속합니다. 이게 인스턴스 없이 호출한다는 의미예요. 이 그림이 메모리 배치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카운터 타입 객체는 단 하나만 존재하고 CLR이 어셈블리 로드시 생성합니다. 그 안에 스태틱 인트 토탈 같은 형식 자체에 속하는 필드가 들어가고요. 오른쪽은 카운터 인스턴스 1번과 2번 두 객체로 각자 다른 마인 값을 GC 힙에 갖고 있어요. 토탈은 한 곳뿐이고 마인은 인스턴스마다 따로 저장됩니다. 코드로 차이를 보세요. 세 번째 줄의 스태틱 인트 토탈은 형식 자체에 속하는 필드, 네 번째 줄의 인트 마인은 인스턴스마다 따로 가지는 필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의 인크리스 토탈은 스태틱 메서드, 일곱 번째 줄의 인크리스 마인은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다음 페이지의 15번째 줄을 보세요. 카운터.인크리스 토탈은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호출합니다. 16번째 줄에 C.increase 마인은 인스턴스 C를 통해 호출하죠. 호출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IL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네 번째 줄, 스태틱 메서드는 LDS-FLD로 스태틱 필드를 로드합니다. 앞에 붙은 S가 스태틱의 약자예요. 일곱 번째 줄에서 STS-FLD로 저장하고요. 14번째 줄을 보세요. 인스턴스 메서드는 IL 첫 줄이 LD 아드 0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숨겨진 첫 매개 변수인 디스를 로드하는 코드예요. 스태틱 메서드는 이 줄이 없죠. 정의를 정리하면 스태틱 키워드는 멤버를 인스턴스가 아닌 형식 자체에 속하게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으로 직접 접근하며 모든 인스턴스가 단 하나의 복사본을 공유합니다. 이제 콜과 콜버트의 차이를 봅시다. CLR, 즉 커먼 랭귀지 런타임에서 메서드 호출 명령어는 두 종류가 있어요. 왼쪽이 콜, 직접 호출이에요. 스태틱 메서드나 실드 메서드에 쓰입니다. 메서드 주소가 컴파일 시 결정되고 널 검사도 가상 디스패치도 없는 가장 빠른 호출 경로예요. 오른쪽이 콜버트, 가상 호출이고 인스턴스 메서드 대부분에 쓰입니다. 디스가 널인지 검사하고 메서드 테이블에서 실제 주소를 조회한 뒤 오버라이드된 구현으로 분기하죠. 다형성을 지원하지만 약간의 오버헤드가 있어요. 스태틱 메서드는 어떤 객체에도 속하지 않으니 널 검사도 가상 디스패치도 필요 없어 가장 단순한 콜이 쓰입니다. 스태틱 필드의 메모리 배치도 알아둘만 해요. 스태틱 필드는 GC 힙이 아니라 로더 힙, 정확히는 자주 접근하는 타입 메타데이터를 모아두는 하이 프리퀀시 힙 영역에 타입 객체 안에 배치됩니다. 이 영역은 일반 GC 대상이 아니에요. 세 번째 줄, 토탈 킬스 같은 단순값 타입 스태틱 필드는 로더 힙의 타입 객체 안에 그대로 들어가요. 네 번째 줄을 보세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리센트 킬스 참조는 로더 힙에 있지만 가리키는 리스트 객체와 그 내부 에너미들은 모두 GC 힙에 있습니다. 그런데 GC 입장에서 스태틱 필드는 GC 루트라서 거기서 출발해 도달 가능한 모든 객체는 절대 회수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 줄의 마이킬스는 인스턴스 필드라 각 인스턴스의 GC, 힙 슬롯에 들어가고요. 이 점이 스태틱 컬렉션이 메모리 누수의 단골 원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스태틱 생성자, 즉 점시시터도 알아둘 가치가 있어요. 일반 생성자가 IL에서 점시터로 표현되듯 스태틱 생성자는 점C시터로 표현됩니다. 클래스 컨스트럭터의 약자예요. 첫 번째 줄, Public Static Class Mass Util 클래스가 있어요. 세 번째 줄에 Static Read Only Double Fi가 런타임에 결정되는 값으로, 네 번째 줄에 Const Double E는 컴파일 타임 상수로 선언됐습니다. 이 두 패턴이 IL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스태틱 클래스는 IL에서 앱스트랙트 실드가 동시에 붙습니다. 앱스트랙트는 인스턴스화를 막고 실드는 상속을 막아 오로지 스태틱 멤버 컨테이너라는 의미를 강제하죠. 네 번째 줄, 파이는
init-only로 read-only와 동의입니다. 필드 슬롯이 메모리에 잡히고 C시터에서 값을 채워 넣어요. 다섯 번째 줄의 2는 리터럴로 IL 메타데이터에 값 자체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트를 사용하는 코드는 컴파일 시 2.71828 리터럴이 그대로 박히고 라이브러리 DLL의 콘스트를 바꿔도 참조하던 프로그램을 다시 컴파일해야 변경이 반영돼요. 다음 페이지의 17번째 줄에 .c시터 정의가 있어요. 19번째와 20번째 줄에서 mass.py 값을 로드해 STSFLD로 파이 필드에 저장하는 단순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의 before field init 플래그에 주목하세요. 이 플래그는 CLR에게 스태틱 필드를 처음 사용하기 직전 어딘가라는 느슨한 시점에 C시터를 호출해도 된다고 알려줍니다. 명시적으로 스태틱 매스 유틸 빈 생성자를 적으면 컴파일러가 이 플래그를 빼버려서 핫패스에서 미세한 성능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콘스트와 스태틱 리드 온리의 차이를 한 번 더 정리하면 콘스트는 컴파일 타임에 값이 IL에 박히는 리터럴이고 스태틱 리드 온리는 런타임에 값이 결정되며 메모리 슬롯을 가집니다. 이제 실전 적용을 봅시다. 첫 번째 좋은 예는 순수함수 유틸리티예요. 입력만으로 출력이 결정되고 외부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함수는 스태틱으로 만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줄 Public Static Class Grid Util 안에 네 번째 줄의 Manhattan Distance와 일곱 번째 줄의 Inbound 같은 순수 함수를 두었어요. 12번째 줄처럼 유니티 스크립트 어디에서나 그리드 유틸.in 바운드 형태로 깔끔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함수들은 어떤 인스턴스에도 속하지 않는 본래 의미상 정적이에요. massf.clamp가나 pass.combine, string.isNorOMT 같은 표준 라이브러리도 같은 맥락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티 핫패스에서 스태틱과 인스턴스 비교예요. 매프레임 호출되는 함수에서 단순 헬퍼를 인스턴스 메서드로 만들면 의도치 않은 비용이 생깁니다. X 표시, before, 인스턴스 헬퍼 패턴이에요. 세 번째 줄에 컴퓨터 파이널 데미지가 인스턴스 메서드로 정의됐고 아홉 번째 줄에서 에너미가 자신만의 데미지 칼큘레이터 인스턴스를 만들어 들고 있어야 합니다. 13번째 줄에서 밑줄 calc. 컴퓨터 파이널 데미지로 호출하죠. 적군이 수백 마리라면 모든 적이 자신만의 인스턴스를 들고 있어 GC입도 그만큼 늘어나요. IL을 보면 세 번째 줄에서 LDFLD로 밑줄 calc 인스턴스 필드를 로드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호출합니다. 콜버트는 호출 직전에 밑줄 calc가 널인지 검사하고 메서드 테이블을 거쳐 실제 주소를 찾으니 비용이 추가돼요. 체크 표시 애프터 스태틱 헬퍼 패턴이에요. 첫 번째 줄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로 클래스 자체를 스태틱으로 바꿨고 세 번째 줄의 컴퓨트 파이널 데미지도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11번째 줄에서 데미지 칼큘레이터 컴퓨트 파이널 데미지로 직접 호출해요. 적군마다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졌죠. IL을 보면 네 번째 줄 콜 한 줄로 끝납니다. 널 검사도 가상 디스패치도 인스턴스 필드 접근도 없어요. 이 코드는 상태가 없으니 스태틱으로 만드는 것이 정직한 표현이에요. 세 번째 사용 사례는 확장 메서드예요. 유니티에서 자주 쓰는 확장 메서드는 사실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width이가 스태틱 메서드인데 첫 매개 변수 앞에 thisVector3v가 붙어 확장 메서드가 됐어요. 아홉 번째 줄처럼 transform.position.width로 인스턴스 메서드처럼 호출 가능하지만 열 번째 줄 주석처럼 컴파일러가 vector3 extensions.width 호출로 변환합니다. IL 수준에서는 단순한 스태틱 메서드 호출이고 디스 키워드는 컴파일러 신텍스 슈가일 뿐이에요. 네 번째 사용 사례는 스태틱 리드 온리로 게임 설정을 외부화하는 패턴이에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자주 씁니다. 세 번째 줄 맥스 플레이어즈처럼 절대 바뀌지 않는 진짜 상수는 콘스트로 둡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세이브 폴더나 오토 세이브 인터벌처럼 런타임 값으로 결정되는 값은 스태틱 리드 온리를 써요. 콘스트를 다른 어셈블리로 익스포트한 뒤 값을 바꾸면 참조 측을 다시 빌드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함정 4가지를 봅시다. 첫 번째 함정은 스태틱 컬렉션이 GC 루트가 되어 메모리 누수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 그림이 메모리 누수 구조를 보여줍니다. 왼쪽의 스태틱, 리스트 에너미 밑줄 오른 로더 힙에 있어 앱 도메인 종료까지 유지되는 GC 루트예요. 오른쪽 GC 힙의 에너미 리섬 객체들은 신 전환 후에도 도달 가능해서 절대 회수되지 않죠. X 표시 잘못된 패턴이에요. 네 번째 줄, 에너미 트래커가 올이라는 스태틱 리스트를 갖고 아홉 번째 줄에서 적군이 어웨이크에서 자신을 애드합니다. 그런데 열 번째 줄 주석처럼 온 디스트로이가 없어요. 적군이 죽거나 씬이 바뀌어 게임 오브젝트가 디스트로이 되어도 올 리스트는 그 적군 객체를 계속 들고 있어 메모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1만 마리를 만들면 1만 마리의 객체가 영원히 남아요. IL을 보면
네 번째 줄에 스태틱 init only 리스트 필드가 선언되고, 아홉 번째 줄에서 c시터가 new obj로 리스트를 만들고, 열 번째 줄에서 sts fld로 채웁니다. 이 리스트는 gc 루트가 되어 안에 에너미를 계속 잡고 있어요. 체크 표시 올바른 패턴은 이거예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줄에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소드 어트리뷰트로 게임 시작 시점의 리스트를 비우고요. 13번째 줄에서 onDestroy가 리무브를 호출해 gc가 객체를 회수할 수 있게 길을 터줍니다. 애드와 리무브 짝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유니티 도메인 리로드 비활성화 시 스태틱이 살아남는 거예요. 프로젝트 세팅즈에서 리로드 도메인을 끄면 플레이 모드 진입이 빨라지지만 스태틱 변수가 이전 세션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X 표시 잘못된 패턴이에요. 세 번째 줄에 스태틱 인트 스코어와 네 번째 줄에 온 스코어 체인지드 이벤트가 있고, 15번째와 16번째 줄에서 UI가 on enable과 on disable에서 구독 해제를 합니다. 도메인 리로드를 끈 채 플레이를 한번 돌리고 멈춘 뒤 다시 시작하면 스코어가 이전 세션 값에서 시작하고, on 스코어 체인지드 이벤트에 이전 세션 UI 핸들러까지 살아남아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나요. 체크 표시 올바른 패턴이에요. 여섯 번째 줄에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소드와 서브 시스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매 플레이 시작마다 호출되는 리셋 스태틱스 메서드를 만들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에서 스코어를 0으로, 온 스코어 체인지드를 널로 명시적으로 리셋합니다. 도메인 리로드 비활성화 환경의 표준 패턴이에요. 세 번째 함정은 의존성 주입을 막는 스태틱이에요. X 표시 잘못된 패턴이에요. 세 번째 줄에 save manager.save가 여섯 번째 줄에서 플레이어 프레프스에 직접 의존합니다. 14번째 줄에서 인벤토리가 세이브로 호출하는데, 인벤토리의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려고 하면 실제 디스크 I/O가 발생해요. save manager.save를 가짜 구현으로 바꿀 방법이 없거든요. 체크 표시 올바른 패턴은 인터페이스와 의존성 주입이에요. 18번째 줄을 보세요. 밑줄 store.save로 인터페이스를 통해 호출합니다. 테스트에서는 가짜 구현을 주입할 수 있죠.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동작은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한 뒤 인스턴스 멤버로 받는 것이 테스트와 유지 보수에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스태틱 생성자에서 예외 던지기예요. 세 번째 줄, config.data 패스를 처음 접근하는 순간 c시터가 실행되며, 여덟 번째 줄에 read all 텍스트에서 파일이 없으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CLR은 스태틱 생성자가 한번 실패하면 그 타입을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 상태로 마킹합니다. 이후 어디에서든 config의 어떤 멤버에 접근해도 타입 이니셜라이제이션 익셉션이 발생하며 앱 종료까지 복구되지 않아요. 스태틱 생성자에서는 절대 실패할 수 있는 코드를 두지 마세요.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시다. C# 1.0에는 스태틱 클래스 키워드가 없었어요. 두 번째 줄의 실드와 네 번째 줄의 프라이빗 생성자를 함께 써서 인스턴스화를 차단해야 했어요. C# 2.0에서 스태틱 클래스 키워드가 도입됐어요. 컴파일러가 IL 수준에서 앱스트랙트 실드를 자동으로 붙여 인스턴스화와 상속을 모두 차단합니다. 두 번째 줄, 퍼블릭 스태틱 클래스 한 줄이면 끝나죠. 다섯 번째 줄 주석처럼 인스턴스 필드를 두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C# 9.0에서 스태틱 람다가 추가됐어요. 람다와 익명 메서드 앞에 스태틱을 붙여 외부 변수 캡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클로저로 인한 GC 할당을 방지하는 용도예요. before 인스턴스 필드를 캡처하는 람다예요. 세 번째 줄의 멀티플라이어가 인스턴스 필드인데, 여섯 번째 줄의 람다가 멀티플라이어를 캡처하니 디스를 함께 묶은 펑크 델리게이트를 매번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IL을 보면 두 번째 줄에서 디스를 로드하고 네 번째 줄에서 new obj로 매번 새 펑크 델리게이트를 만들어요. 호출마다 GC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애프터 스태틱 람다예요. 여섯 번째 줄에 스태틱 X 람다 화살표가 붙었습니다. 외부 캡처 금지를 컴파일러에게 명시하는 거죠. IL을 보면 두 번째 줄에서 네스티드 스태틱 클래스의 캐시 필드를 LDS FLD로 로드하고, 네 번째 줄의 BR2 분기로 이미 만들어진 델리게이트가 있으면 그대로 반환합니다. 열 번째 줄의 STS FLD로 처음 한 번만 캐시하니 두 번째 호출부터는 GC 할당이 0이에요. 유니티 매 프레임 코드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됩니다. C# 8.0에서 인터페이스가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면서 스태틱 멤버도 가능해졌어요. C# 11.0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가 추가되어 구현체의 스태틱 메서드와 연산자 구현을 강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줄, IAddable 제네릭 인터페이스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처럼 스태틱 앱스트랙트 연산자와 프로퍼티가 들어있어요. 여덟 번째 줄의 머니 스트럭트가 IAddable 머니를 구현해 플러스 연산자와 제로를 스태틱으로 제공합니다. 20번째 줄, 퍼블릭 스태틱 T, 섬 제네릭 함수가
I AWT 제약을 받고 22번째 줄에서 T 자르세로를 호출하고 24번째 줄에서 플러스 연산자를 호출합니다. 이전에는 제네릭 코드에서 플러스 연산자나 0 같은 항등원을 일반화할 방법이 없었는데 C#11은 스태틱 앱스트랙트 가이 한계를 풀어주었어요. 단넷 7 이후에 iNumber 인터페이스 가이 기능을 활용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정리하면 스태틱은 형식 자체에 속한다는 것, IL에서 LDS FLD와 콜로 인스턴스 필드와 갈리고 디스가 없어 가장 빠른 호출 경로라는 점, 스태틱 컬렉션은 GC 루트라 메모리 누수의 단골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유니티 도메인 내로드 비활성화 환경에서는 런타임 이니셜라이즈 온로드 메소드로 명시적 리셋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객체 초기화자를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